안녕하세요. 달빛 따르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14번째 금붕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한테 적당한 책이고요.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처럼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이라면 과학이 이런 거였어? 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돼서 선생님이 이 책을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선생님이 과학 이야기를 했지만 과학에 대한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간 책은 아니고요. 과학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은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엘리라는 소녀가 나오고 그 소녀의 성장 소설인데 굉장히 책 전면에 과학이라는 이야기가 잘 깔려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과학자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 티멜 비너스라는 해파리의 일종인 거기에서 젊어질 수 있는 그 성분을 발견하게 되고 본인한테 임상 실험을 하면서 실제로 젊어집니다. 노화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실제로 자기가 젊어져서 13살 소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엘리에게는 이제 엘리가 할아버지 영향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제 할아버지의 이제 목적은 자기가 연구를 한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외향이 바뀌니까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연구 자료를 빼오기 위해서 이제 엘리와 엘리 친구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엘리는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과학을 접하게 되고, 할아버지 덕분에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삶도 훌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엘리는 사실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서 고민도 생기고,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이제 평범한 사춘기 친구들처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할아버지와 함께 이런 사건을 해결하면서 앞으로의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과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단 과학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로버트 오펜하이머나 조너스 소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생님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오펜하이머 같은 과학자는 2차 대전을 종결시킨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조너스 소크라는 사람은 소아마비를 이제 고칠 수 있는 백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엘리는 그런 과학자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할아버지 때문에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지. 하지만 과학자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가끔은 평생 실패만 하다가 죽기도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들은 시도하고 또 시도해. 왜냐하면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소아마비를 치료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 인간 유전, 게놈을 배열하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 노화를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 그런 과학자들의 작은 가능성, 과학자들은 그런 작은 가능성을 보고 끊임없이 도전을 한다는 거죠. 엘리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과학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선생님도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개발하잖아요. 자기는 좋은 의도로서 그거를 이제 실험하고 결국에는 그거를 일본에 투하하잖아요. 히로시마에.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긴 말이 있는데, 세상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뒤로는 오펜하이머는 그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거에 이제 좀 더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도 할아버지의 연구에 맞서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실제로 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 공표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과학자로서의 어떤 굉장한 업적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 엘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할아버지가 그렇게 개발한 것의 책임은 무엇인지. 할아버지는 분명히 가능성을 보고 개발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다는 거를 엘리는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또 이제 나중에 맞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건데요. 선생님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선생님 생각하기에 과학은 그냥 어렵고 빡빡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상당히 이 책을 보면서 과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우리는 정말 이들의 어떤 그 수많은 노고와 그런 연구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또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새삼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또 이제 선생님이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엘리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평범한 사춘기 소녀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조금 멀어지게 됐는데 본인은 친구는 계속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본인은 정체하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과학자들의 가능성 이야기를 접하고 할아버지와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자기도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선생님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과학의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엘리 엄마는 연극을 굉장히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그걸 늘 못마땅히 하셨지만 근데 이제 엄마가 만든 연극 무대에서 나온 주인공이 한 말이 선생님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에밀리의 대사 중에 누구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나는 에밀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인생은 소중하지만 당시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쩌면 인생은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할지도 모르겠다. 엘리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자기의 인생도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할아버지의 인생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나에게 조금 등을 돌아선 그 친구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 성장 소설을 읽는 재미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음과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엘리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선생님도 사실 처음에는 이 14번째 금붕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엘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금붕어를 키우는데 자기는 그 금붕어가 자기가 13살이 될 때까지 금붕어가 처음에 봤던 금붕어가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엄마가 몰래 바꿔놓은 거예요. 금붕어 수명이 실제로 짧거든요. 근데 그 엘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엄마가 몰래 바꿔서 금붕어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준 거예요. 엘리는 그거를 통해서도 어떤 자기에게 14번째 금붕어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가 찾은 14번째 금붕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